선생님들 중에서는 주식을 하면서 크게 손실이 났던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나 주식을 하면서 손실이 크게 났던 적이 있을 텐데, 제 경우에도 손실이 났던 날이 언제였냐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에 손절을 하면서, 특히 금요일 날 보유했던 종목 중에 3개의 종목이 손절이 됐는데 왜 손절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주식을 하면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식을 하면은 안 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 경험상 주식을 하면서 큰 손실이 났던 때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손실이 커졌을 때, 그 손실을 수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할 때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또 느꼈던 거는 안 되는 날은 이제 죽어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세 종목 손절이 나갔지만 단톡방에다 적어놓은 거라, 나중에 어차피 오늘 손절 나갔지만 시간 지나서 지수가 올라오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매매했던 종목들 이제 손절한 그런 내역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는 날, 하락장에 버티다가 부러졌던 적이 너무나 많았고, 그때마다 저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는 그런 음봉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인, 그러니까 눌림 매매를 하죠. 그런 사람인데 주가가 오히려 싸지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가 매수만 연이어서 하다가 결국 물린 상태로 들고 있다가 다음에 수익이 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물리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수익 날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을 위주로 잠깐 보면은 금요일 날이 언제였냐면 이 음봉으로 크게 떨어진 날이 일단 목요일이었고요. 목요일 날 코스닥 마이너스 2.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마이너스 1%까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보유를 했던 종목이 손절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절이 됐던 종목은 소록스라는 종목을 손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이제 손절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TLB도 손절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종목의 특징을 좀 이야기하면은, 결국 이제 이 손절을 했던 것도 미리 계획을 해놓고 손절가를 걸어놓은 뒤에 매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가격 손절가에 닿고 나서 손절을 했던 건데, 그 뒤에 움직임을 봤을 때 지수가 이제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고 하니까 종목이 더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록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손절을 하고 나서, 제가 여기서 손절이 되었는데 손절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하고 바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긴 아쉬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획을 했던 그런 손절가에서 손절을 했던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종목이 하락을 할 때 버티지 않고, 그러니까 주가가 싸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지 않고 오히려 손절을 했던 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의 손실이 다음에 있을 2배의 손실을 막아준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를 차라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이 나서 좀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주말은 잘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때 당시에도 지수가 자리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지만 주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 이런 보유 주식이 없다라는 거는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는 것만 해도 상위 10%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눌림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주가가 싸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버티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저를 놀리듯이 더 하락을 했고, 종목도 결국에는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로 인한 큰 손실은 덤이었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었겠죠. 금요일날 손실 난 것은 정말 나중에 있을 그런 손실에 비하면 정말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손실이 단순히 손실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 물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물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주식 커뮤니티나 주식 카페 같은 데를 보시면 이제 금요일날 장이 많이 빠지니까 많이 힘들다라고 사람을 한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손실은 다음 주에 있을 큰 손실을 미리 잘라낸 것이고, 또 다른 이제 매매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뭐 하락장에다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매매는 거의 매매를 안 했고요. 오늘도 매매는 안 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목요일부터겠죠. 목요일부터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런 장에서는 제가 수익을 낼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냥 단톡방에 말만 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손실이 이제 연달아 난 상태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차피 이 지수가 하락을 하는 시기에서는 별수를 쓰더라도 잘 매매가 안 됩니다. 같은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했을 때 지수 상승 시기에는 80-90%의 승률이 있더라도 이런 지수 하락기에는 승률이 한 40-5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내가 지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지수를 보는 방법인데, 일봉에서 이렇게 또 3일선이 올라오면은 그때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제 월요일날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할지, 그러니까 무리하게 매매를
해도 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지수에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온 상태에서도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늘의 손실은 누구나 다 날 수 있는 손실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패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여기서 꺾여서 물러나게 되면 그때 진정한 패배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 고요. 월요일 날에 이제 아침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데, 손절을 하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다음 수익 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지수 원칙인데요. 3일선, 5일선, 11선보다 주가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비중을 50%로 줄이거나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도 이 지수가 3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지수가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고 다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은 그때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에 대해서 아까 무엇을 이야기했냐, 잘 보시면은 제가 이동평균선 이거 3일선, 5일선, 11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매매를 하는 구간을 표시를 하면 지금 네모박스로 표시가 된 구간이 제가 매매를 주로 하는 구간입니다. 이 네모박스의 특징은 주가가 이 3일선, 5일선, 11선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11선은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 매매를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좀 매매는 했습니다. 개별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중 50%로 줄여가지고 매매를 했던 그런 구간이긴 하고요. 무작정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 해서 매매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당시에도 개별 종목들의 돈은 있었기 때문에 좀 비중 절반으로 줄여서 매매를 했던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일봉에서 이 3일선, 5일선, 11선보다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아쉬웠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제가 이 목요일 날을 경험을 하고서 금요일 날 3개의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래도 본정가 이상이나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그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손절이 됐던 종목들이 3개 종목이 거의 그런 느낌으로 됐는데요. 그때 이제 본정가나 좀 수익이 날 때 정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봉을 가지고 와서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일봉에서는 이제 3일선이고요. 이 30분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30분봉에서 이 35분선은 일봉에서 3일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아까 이야기하면서 봤던 게, 결국에는 이렇게 3일선보다 주가가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매를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심히 봤던 부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결국에는 여기 3일선 이 저항을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냐 내려오냐에 대한 그런 구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오늘 지수가 다시 어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 그래서 자리는 못 잡는 상황이고, 자리를 잡고 나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굳이 급할 필요가 없고, 매매는 지수가 다시 올라올 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10시 20분 이거를 지수로 보면 10시 20분은 이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10시 20분이 이 상황이고요. 이 아침에 빠르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빠르게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제가 이 지수가 일단은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인데 좀 일단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선을 돌파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며칠만 좀 매매를 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뭐 이제 스레드 관련된 종목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가 일단은 당시에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완전한 바닥인지는 좀 천천히 확인 후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톡방에다가 적어 놓은 건데, 아까 보이시는 이 보라색 선이 35분 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3일선이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할지 말지 지금 선택의 기로,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지수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 3일선을 돌파를 하고 돌파가 나온 뒤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급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급할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뿐이다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사진을 올릴 때가 1시 한 반 정도 됐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시 한 40분 정도 됐을
이 2시 40분쯤 됐을 때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못하는 느낌이지 않나 고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서 매매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은 그때 보면은 된다라고 했고요. 결국 장이 끝나고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지수는 한 번 더 무너지는 상태에서 좀 끝이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주식을 하면서 이 유료 강의나 그리고 주식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게 진정한 그런 트레이더다라는 생각으로 하락장에서도 먹히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먹히는 그런 100%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을 찾아다니거나 혹은 차트 패턴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나 그동안에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굳이 하락장에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매매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주식을 하면서 같은 매매 방법, 이럴 때는 수익이 잘 나다가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해왔던 것은 이 앞에서 수익이 나던 게 결국에는 하락장에서 안 통하니까 이게 아닌 거구나, 이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수익 나던 그런 방법을 버리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차트만 보면서 또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이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시황이나 이런 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하락을 하는 시기에는 결국 인정을 하면은 편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시장에서 억지로 매매를 하려고 달려들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식을 하면서 급한 것은 나일 뿐이고 이 주식은 급한 게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시기에 주식 공부를 더 하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유튜브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기초 영상이든지 아니면 바닥 잡는 방법, 상한가 매매, 3분봉 단타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수익 영상도 그렇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기보다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쉬시고 공부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던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주식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 매매를 피해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락을 하는 시기만 피하더라도 수익 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꼭 지수를 보면서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봉 단타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느낌표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